네, 장현정 원장의 우리 아이 마음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월 되면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는 아이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아이들이 처음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면서 겪는 불안증들이 좀 있을 테고요. 또 유아기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일하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이제 누구에게 맡기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말은 못하고 불안장애를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오늘 장현정 원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 제가 말한 게 아이들한테 겪을 수 있는 뭐 큰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겪을 수 있는 큰 불안? 맞습니다. 네. 예, 그게 보통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이제 유아기 때 네. 뭐 만 3세 어린이집을 가든지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 특히 어머님이 이제 일하실 때 그때 이제 분리되는 상황, 뭐 이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네,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정점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네네. 그때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그게 의무 교육이니까 네. 당연히 보내야 되고요. 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렸을 때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지켜볼 수도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분리불안 장애라든지 이별불안 장애라는 수준으로까지 표현을 할 때에는 네. 그게 이제 꼭 학교에 입학할 당시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잘 지내오던 아이가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네. 한 달 이상을 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임상 양상을 겪고 있으면 그때도 당연히 우리가 네. 뭐 분리불안 장애가 시작됐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뭐 평범하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주변의 어떤 네네네. 아동이라든지 네네. 청소년들 중에서도 네.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 처음 가게 됐을 때 드러나니까요. 네. 뭐 유치원에 처음 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진료실을 방문하게 될 때도 그 당시에 조금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그때 아이가 드러나는 너무, 나니까 그렇죠. 양상이 드러나니까. 아니 왜냐면 예. 뭐 유치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만 지냈을 때는 당연히 모르고 없죠. 지내다가 예. 그냥 뭐 특별히 조금 아이가 좀 소심하구나 예민하구나 네네네. 이렇게만 느끼다가 유치원에 보냈을 때 분리가 안 되고 거죠. 뭐 계속 아프다고 하고 뭐 등교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또 잠잠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면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분리불안 장애에는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예전에는 이걸 이제 학교 거부증이라든지 네. 등교 거부증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네. 이제 가장 이제 극적인 경우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됐을 때. 안 간다고 떼를 쓴다든지 도저히 부모님이 어떻게 구슬러서는 보낼 수 없는 지경 정도로 그렇죠. 해서 학교를 못 가게 예를 들면 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불안장애를 네네. 얘기했듯이 이제 공황 증상 비슷한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치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막 이렇게 울고 이렇게 소진돼서 네. 막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이런 상황까지도 탈진할 정도로 아이가 학교를 아니 그러면 못 가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할 이렇게까지 바에는 해서는 못 오늘은 가는 게 가지 낫겠다. 말자 하고 이제 그럼 너 오늘 안 가도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데리고 와서 다시 네. 좀 지켜보는데 한 20-30분 지나서는 또 멀쩡해지고 조금 뭐 평소 반응처럼 되게 보면 이제 이 지금 분리불안 장애를 뭐 장애라는 수준까지 겪는 아동들이 네. 보면은 되게 또 아주 착해요. 우리가 또 이 지능 검사를 해보면 또 지능에 이상이 또 없어요. 없고 심정적으로 약간 여린 마음을 가졌거나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많이 주변 상황에 의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그 의존적인 성향이 제일 강한 대상이 아동 때에는 엄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주 애착 대상이 네네. 이제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는데 주로 엄마가 이제 엄마의 엄마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어느 정도 구슬러서는 학교나 그 시설에 보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한 달 지속되면 이상.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분리불안 장애로 본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학교 처음 갈 때 앞서 이제 저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어른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어른을 외국에다가 떨어뜨려 놓는 거하고 같은 네, 아니 뭐 불안 정도를 이제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때 겪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분리불안 장애를 겪는 그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은 네. 이제 뭐 여러 어떤 뭐 연구 결과마다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3%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100명의 아동이 있으면 한 3명 정도, 네. 뭐 3, 4명 정도가 이제 장애의 어떤 수준까지도 이제 불안 수준이 100명에 서너 명이요? 그렇죠. 3%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예, 근데 예. 이제 대부분은 근데 이제 진료실까지는 이제 오지 않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별 불안이라든지 분리 불안을 경험하는 아이들의 수치는 더 높습니다. 높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이게 조금 힘들었다라고 네네네. 표현하는 건 이제 그런 연구 통계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한 뭐 10명 중에 한 3, 4명 뭐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뭐 일주일이 됐든 2주일 정도 지나서 학교를 잘 다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네. 그래서 장애라는 기준하고 조금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불안을 느끼면서 분리불안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것 같다. 학교를 잘 다닌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거죠. 예. 그거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의 수준이다 할 정도로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는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아이는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가 그렇죠. 되고 예. 그런데 가기는 잘 가지만 이 아이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예. 또는 초반에 적응이 조금 힘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초반에 있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 네. 조금 섬세하게 예. 시뮬레이션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에도 조금 갈 때 좀 힘들었다면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에도 마치 아까 제가 그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든 네. 것처럼 아무런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할 수 없는데 마치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네. 미국에 있는 한 도시의 공항으로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공항 검색 요원들 자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그 당시에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불안 수준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학교를 가는 첫날이 네네네.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기 전부터 조금씩 예행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네. 뭐 아침에 일주일 전에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갈 가는 시에 준비를 준비하고 한번 걸어가보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 한번 가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좋은 별거 아닌 것 생각이네요. 같은데요. 네네네. 아이는 똑같이 일주일 뒤에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 아니 왜 딴 애들은 잘 하는데 가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고 이제 흔히 왜 이렇게 애가 힘들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또 스트레스를 아니면 또 그렇게 얘기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그러는 거야 하고 그런 보내겠죠. 표현도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너만 이렇게 여행 연습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우리가 이왕에 하는 거 잘하려면 이것도 필요하다. 해서 아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보여줬던 그런 특징을 부모님들이 또 최대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장애가 있는 아동을 치료할 때도 이렇게 적당한 자극을 조금씩 주면서 행동을 수정을 해나가는 치료를 하거든요. 이겨나갈 수 있게. 그거는 일반 정상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야구의 국가대표가 됐더라도 세계대회로 나가기 전에 연습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정상적인 이별 불안을 분리 불안을 겪는 애들이 10명 중에 서너 명이 있다면은 거기에 조금 우리 아이가 조금 해당되지 않을까 하시는 부모님들은 초반에 학교 가기 이제 곧 입학이 되잖아요. 그때 한 뭐 일주일 전부터 아이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시켜봐도 되고요. 뭐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예행 연습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조금 예를 들면 2주 겪을 걸 아이가 2주를 불편해할 걸 또 아이들은 또 학교 가서 그 나름대로 재밌는 게 익숙해지면
또 열심히 잘 다니거든요. 학교 가는 게 더 좋다는 아이들도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에 공항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실 때 그 최근 왜 그 꽃보다 누나라고 원장님 아세요? 아니, 예, 프로그램. 예, 거기 봤죠. 이제 이승기 씨가 왜 공항에서 초반에 처음 도착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딱 생각이 나면서 이승기 뭐 지금 그분은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지는 몰라도 아마 어렸을 때 그 모범생이잖아요. 네네네. 뭐든지 잘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성향을 봤을 때는 아마도 조금 어렸을 때 조금은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분이 예전에 이제 뭐 1박 2일 진행할 때도 보면 뭐든지 잘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미루어 짐작했을 때 어렸을 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죠. 무언가 처음 접했을 때 조금은 불안해하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게 더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범생 스타일이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등학교 이제 입학 직후에 겪는 거잖아요. 보통은 일시적으로 끝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뭐 한 달 미만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근데 이제 정말 아이한테 섬세하게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 2-3개월 정도는 불편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감별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혹시 아이가 이제 학교에 또 조금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학년 1년 지내다가 윗학년 됐을 때 분리가 되잖아요. 또 친한 친구들이랑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이제 뭐 학교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학기 초에 조금 적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정말 무단 결석을 청소년 중에서는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행동 장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품행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말 학교가 가기 싫어서 한 거예요. 학교가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즐거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분리를 해야 될 내용이죠. 그 앞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기 한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하고 엄마 손잡고 학교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좀 나아질 거다는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유아의 경우에요. 어린 아이를 두고 이제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아이를 키운 다음에. 그럴 때 말 못하는 아이한테도 엄마가 가기 한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전 알 것 같은데, 아기가.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저도 뭐 실제 뭐 임상에서 제가 그렇게 추천을 뭐 유아 특히 이제 만 3세 미만에서는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그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게 우리가 음성 언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따뜻한 자극이나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또 표현이 될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이제 특히 이제 만 1세 미만에서 우리가 또 일하러 어머님들이 나가셨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 대신 돌봐야 될 이제 예를 들면 아이를 돌봐야 될 보호자를 선정을 하실 때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1년이 크게는 만 3세가 지나기 전까지는 한 대상만 주 양육자를 예를 들면 이모한테 맡기다가 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맡기다가 뭐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한 가지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보호를 해주는 나 대신 보호를 해주는 대상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아이를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 그거는 아마 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장모님한테 많이 맡기잖아요. 저한테는 장모님이지만 이제 친정 어머님한테 맡기는 건 자기만큼 사랑을 손자들한테 해줄 거라는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제일 높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점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아니면 설령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정 안 돼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보모라고 표현할까요? 네, 뭐 네. 대신 키워주는 네. 사람을 정할 때 네.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하셔서 좀 정하시면 네. 그 지금 얘기하셨듯이 네.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뭐 예행 연습을 충분히 아이들한테 유아기에는 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예행 연습보다는 이제 선정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호해주는 대상을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신경을 써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주 양육자를 바꾸지 태어나서 처음 1년 처음 동안 1년 동안은 않는 것이 그때가 이제 우리가 그 애착이라는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을 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 당시가 가장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하도 저희 동네에도요, 보통 아이를 키워주시는 분들이 보통 외할머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이제 놀이터 같은 데 보면은 아이들 놀고 외할머니도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 노조라고 우리 동네는 외할머니 유니온이 있다고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아이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주 양육자를 선정해서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양육자를 바꾸지 않는 것이 아이한테 가장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어떤 불안 수준을 우리가 낮추는 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날 때 좀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불안 수준이 커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강화시켜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곤란이라든지 큰 환경 변화를 아이가 아니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게 갑자기 자기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겪는다면 그 아이도 그런 분위기를 익히면서 불안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당연히 그러면 불안 수준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도 약간의 불안을 겪을 수 있는 성향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더 주면 이 분리불안이 더 심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 어떤 문제, 가족들 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면 아이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제 좀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예를 들면 아빠가 활달하면 당연히 아이들도 활달하고요. 아빠나 엄마의 조금 불안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아이들도 아니 아이들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이들은 어디서 왔냐면요, 저희들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장애 수준까지 이 분리불안 장애가 조금 높아지고 또 심각해지는 경우를 이제 좀 엄마 아빠 쪽을 들여다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원래 이제 불안증이 있거나 혹은 또 우울증을 겪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아빠도 스트레스를 겪고 불안 수준이 높았을 때 아이하고 반응하는 예를 들면 양육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뭔가 조금 우리가 보면 이제 정상 비정상의 개념보다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더 과도하게 아이한테 집착을 한다든지 애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뭐 따로 떨어져서 좀 분리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시도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데리고만 있던지 뭐 우리가 그걸 이제 끼고 산다는 표현처럼 데리고만 있는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더 진해지면 더 강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이로서도 이제 부모님이랑 분리되는 상황이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서 또 그런 표현도 해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자리부터 아이들이 뭐 다 분리해서 시키잖아요.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정서상으로 뭐 초등학교 때까지도 같이 이렇게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그게 꼭 뭐 예를 들면 서양 방식이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아이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사랑을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을 많이 줬다가 또 아이는 충분히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준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양가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사랑의 양적인 부분이 달라지면 아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지.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주파수가 계속 흔들리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너무 오르락내리락 안 하는 게 좋군요. 그거는 이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보고서를 못 썼어요. 보고서를 못 써서 야 오늘 정말 혼나겠다 우리 상사한테. 근데 오늘은 안 혼내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은 충분히 열심히 써서 잘 시간 안에 줬는데 계속 뭐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내가 맞춰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우리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혼나거나 이랬을 때 불안해지잖아요. 저기 이 PD 예 제가 좀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가족 내 어떤 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게 뭐 조금 불안정하거나 예를 들면 양적인 부분에서 예측 불가능해졌을 때 이제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로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특정 시기에 학교를 가게 되거나 학교를 뭐 가는 중에 이제 분리불안 장애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따뜻하지만 항상 좀 이렇게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하고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흥분하지 말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참 어렵지만 근데 이런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폭을 줄이실 수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예.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양상을 알아야 이제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든 뭐 주변에서 이제 진단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어떤 양상을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임상 영상 정리된 거 좀 보여주세요. 예. 나오실 텐데 뭐 이제 우리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항상 뭐 분리되기 전부터 예를 뭐 분리되기 전 10분, 20분 전, 뭐 30분 전부터 심하게 불안을 느끼고 불안을 호소하는 게 가장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백화점 가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분리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직장을 나가려고 했을 때 못 나가게 막 이제 떼를 쓰고 이렇게 하는 상황도 있고, 또 학교 그게 이제 엄마랑 아빠랑 분리되기가 싫어서 뭐 주 애착 대상과 분리되기가 싫어서 예를 들면 학교를 안 가겠다. 뭐 그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불편한 감정을, 불안한 감정을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어디 다른 데가 아파요. 뭐 머리가 막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을 표현하는 것도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또 악몽을 이렇게 이제 심한 분리불안을 호소하고 장애를 겪을 때 자주 깬다든지 깊이 못 잔다든지 막 울면서 일어나서 뭐 악몽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증상을 좀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꾸 이제 그 좀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계속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 뭐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낮 동안에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엄마한테 뭐 그래서 우리 뭐 가지 말자고 하든지 이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사서 이제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는군요. 과도하게 미리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좀 진행됐을 때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좀 이 분리불안 장애 특징적인 현상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자기 옆에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어디든 못 가게 이제 뭐 가로막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자기를 데려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계속해서 심하게 이제 뭐 행동적으로 떼를 쓰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증상의 중요한 증상으로 또 앞서 말씀하신 그 10명 중에 서너 명 있잖아요. 그 약간의 불안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0명에 3명 분리불안 장애라고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집니까? 성장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네. 이제 조금씩은 더 경과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자극들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라는 수준으로 표현했던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보면은 네.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다른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또 동시에 겪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분리불안 장애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공황장애라든지 다른 불안 장애로 또 발전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분리불안 장애를 어떤 학자들은 또 우울증의 한 일종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예. 그런 표현도 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성인이 돼서 또 다른 이제 다른 형태의 우울증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훨씬 더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어린 나이에 보통 이제 청소년 시기가 아니고 초등학생 때 이 분리불안 장애를 겪을 때에는 훨씬 더 조금 잘 지낼 수 있는 어려서 나타나면 이건 또 예후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어느 시기에 갑자기 이제 분리불안 장애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학업을 포기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는 조금 더 이유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 부분에서는 그 소아 우울증하고 청소년 우울증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그 만약에 이제 분리불안 장애라는 진단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각적인 어떤 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행동 수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본인이 해야 될 어떤 학업을 포기하고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그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수준을 이제 적정한 자극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상을 주면서 예를 들면 너가 이 정도 자극을 견디고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분리되는 상황이 이제 3시간을 다 맞추면 다 이렇게 하면 돌아왔을 때 예를 들면 너가 뭐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 해준다든지 격려를 해준다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점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라든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적인 이제 그 치료 뭐 인지행동요법의 한 일종의 어떤 치료적인 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아이와 이제 왜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미술 치료라든지 놀이 치료라든지 아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또 부모님을 또 이렇게 또 치료적으로 또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담도 하고 부모님의 어떤 뭐 양육 방식이라든지 부모님과 아이의 어떤 애착 관계 혹시 이제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제 부모님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을 또 동시에 하고요.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불안 수준이 너무 심하거나 우울증이 동반돼서 너무 심할 때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약물 치료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적인 방식은 그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엄마하고 처음 분리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겪는 그 마음의 불안 정도를 또 부모님들이 파악을 해서 아이에 맞게 좀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부모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였는데 앞에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뭐 좀 더 보충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겠지만 이제 항상 초등학교 처음 보내는 그 시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분리불안을 겪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처음 보내는 시기 이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가 가진 수준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다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 부분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친척 아이들과 내 아이를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이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조금은 다른 애들보다는 이런 불안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네. 조금 더 훈련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고 그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한테 어떤 여유를. 근데 네. 엄마 아빠가 다 그걸 불안해하고 뭐 혼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은 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나 말들을 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만 제가 네. 한 가지 더 아이들의 알려드렸습니다. 성장에 있어서 길게 본다면 사실 그 당시 몇 달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수 있는 증상으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마음, 좀 편안한 마음 부모님이 가지시고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런 그렇고, 어떤 수준을 아이를 이해하는.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이가 전혀 다른 환경에 노출이 네.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집에서 그냥 이제 뭐 엄마 아빠 그네에서 네네네. 지내다가 이제 학교라는 다른 사회적인 환경에 처음으로 노출이 됐는데 네, 네. 이게 자연스럽고 잘 되고 뭐 그냥 무리 없이 가면 좋겠지만, 아니 사실 저도 입국 심사 할 때 네. 정말 굉장히 긴장돼요. 저는 1시간이나 붙잡힌 적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요? 아니 그때 제가 이제 입국 카드를 잘못 썼어요. 예. 그 레지던스, 예를 들면 묵을 뭐 호텔 이름을 써야 되는데 네. 저는 그 도시 이름을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국 심사하는 직원이 그치, 넌 갈 데도 왜 없으면서 왜 왔냐 이거. 아, 근데 죄송합니다. 마치 이제 그러니까 마치 정확하게 예, 해놓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른 유학생이 좀 해결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갔을 당시, 때 내가 예. 해결할 수 없는 뭔가를 물어보면 어떡하나. 내가 그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것 자체가 이제 불안, 아이들한테는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이는 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떨어지지 않고 네. 울고 보채고 뭐 그때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더 네. 보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효과가 네, 조금 더 생기는 어르고 거죠. 뭐 선생님한테 그러면 뭐 30분 뒤에 잘 얼려서 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장현주 원장님 우리 아이 마음 읽기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원장님 한 9개월 정도. 그렇죠. 예, 4월부터 예, 시작을 9개월 했으니까요. 정도 아주 그 정성을 다해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뭐 시간 어느 정도 또 지나서 또 다른 주제나 또 있으면 다음에 또 뵙고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안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원장님 이제 다른 병원 일들하고 바쁜 일이 많으시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네. 많이 하셨고요. 아유, 고생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